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허벅지 둘레단 1cm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건강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도 가족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신호를 줍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계단이 힘들어지고 숨이 차면 운동 부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뇌는 망가지고 있어도 거의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지? 왜 여기까지 왔지?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몇 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꿉니다. 저는 오랫동안 뇌와 치매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를 막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건강에 신경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가장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병원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해요. 가스 불을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트에 가면 뭘 사려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하시는데 눈빛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고, 낮에는 어떻게 보내시고, 저녁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도 텔레비전, 점심 먹고도 텔레비전, 저녁에도 텔레비전,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독립했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30분만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프다. 나가기 귀찮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설득 끝에 결국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계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씀도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깜빡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걷고, 사람을 만난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한 것에 반응합니다. 움직이는 것, 대화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지 예비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정도로 뇌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분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고
어떤 분은 바로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뇌의 여유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지 예비능이라고 합니다. 도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 도시는 그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여러 개인 도시는 한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회로가 많고 복잡할수록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근육 운동부터 떠올리십니다. 헬스장, 기구 운동,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 하지만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이런 운동들이 해당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통해 유지됩니다. 즉 피가 잘 돌아야 뇌도 살아납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점점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세포는 하나씩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혈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낮춰줍니다. 이 질환들은 치매의 주요 원인입니다. 즉 걷기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는 습관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크게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입니다. 처음부터 30분 걷기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집 앞에서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서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단조건이 있습니다. 자극을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왜 뇌를 살리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왜 가장 위험한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삶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걷기만으로도 뇌가 살아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근력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하체 근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느리고 치매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허벅지는 단순히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호르몬 공장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그저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손상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뇌를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BDNF입니다. 이건 뇌신경을 성장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물질 역시 근육 활동을 통해 증가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뇌를 보호하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뇌는 더 빠르게 늙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왜 허벅지일까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분비되는 물질의 양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뇌를 살리는 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실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안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운동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걸으면 아프고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약속을 잊고 가스불을 끄는 것도 놓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분께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걷지 못하시면 앉아서라도 근육을 쓰십시오. 그래서 알려드린 운동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5초 동안 버티는 것입니다. 이걸 한쪽 다리 10번, 양쪽 번갈아 가며 진행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셨고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단단해졌고 활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기억력이었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대화가 또렷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저 근육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5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양쪽 모두 진행합니다. 두 번째, 벽을 이용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에 가볍게 기대고 서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동작을 15번 반복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세 번째,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모두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뇌를 동시에 여러 부분 사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뇌의 여러 회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종합운동입니다. 반대로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은 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보는 들어오지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회로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 역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셨습니다. 외출도 거의 없고 사람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린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사람을 만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생기고 대화가 늘어나고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사용하면 살아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사람을 만나십시오.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영상 통화면 더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피하셔야 합니다. 불평, 불만, 걱정만 계속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건 오히려 뇌에 해롭습니다. 가능한 한 웃고 즐거운 대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근육과 사회활동의 핵심입니다. 2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야 뇌가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뇌를 직접 단련하는 방법, 그리고 잠 하나만 잘 자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알고 계실 겁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 있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따로 훈련해야 합니다. 몸 근육처럼 뇌도 직접 써야 강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뇌를 직접 단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꾸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다. 새로운 건 못 배운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안에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였던 길이 10개, 20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쉽고 익숙한 것만 하면 뇌는 거의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답답한 상태. 이게 바로 뇌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기계나 전자기기는 거의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태블릿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전원도 켜지 못하셨습니다. 화면을 눌러도 반응이 없으니 답답하고 화도 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혼자서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되었고, 6달 후에는 영상 통화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씀이 많아지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를 배운 게 아닙니다. 뇌가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노래, 악기, 스마트폰, 그림,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뇌에 해롭습니다. 두 번째,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잠을 자는 동안 제거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뇌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잘 자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이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하다가 멈추고 기억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화면을 보지 않으시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잠의 질이 좋아졌고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 하십시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이 4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걸 계속하면 뇌가 빠르게 망가집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못한다. 이건 소용없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억지로라도 방향을 바꾸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누군가와 대화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뇌 구조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을 직접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기록하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이 과정에서 뇌는 하루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기억 훈련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시면 더 좋습니다. 뇌 자극이 훨씬 강해집니다. 5번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양손을 사용하십시오. 평소에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하면 뇌의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뇌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의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단순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결국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하면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초기 신호를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 놓치면 위험한 경고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함께 바꾸면 됩니다. 이상으로 듣기만 해도 삶이 달라지는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